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조이시티 재무제표에 관한 것을 간단하게 개념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월 2일 기준으로 공부를 한 거입니다. 6월 2일 9,700원, 시총은 4,301억, 4,400만 주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6.64%, 동일 업종 PER이 33배. 자,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 그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한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거를 요걸로 구분하고, 매출 채권은 돈 일해주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일은 해줬는데 바로 돈 받으면 매출 채권이 안 발생하는데, 일은 해줬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어. 언제 준다, 뭐 일주일 뒤에 준다, 이런 것들이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채권인데 매출이 발생되어서 발생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외상이란 말이지. 외상이 아니고 돈 못 받은 거, 일은 해주고 돈 못 받은 거. 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뭐 금융자산 중에 하나.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중에 하나인데, 기타에 포괄되어 있는 거, 손익으로 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요건 자세히 모르겠고 시간 지나면 알겠고, 구분은 못하지만 그런 거 주식, 뭐 채권, 금,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포함되긴 한다. 어떤 건지 모르겠다.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고, 사용권자산, 리스자산, 이런 것들, 관계기업에 투자한 것들 바로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들잖아. 그런 것들을 비유동자산으로 뽑고, 그러니까 자산 요거를 합치니까 비유동과 유동을 합치니 자산 총계가 나온다. 자산 총계에서는 내가 가진 것들 다, 내가 가진 것들이라고 하면 빚도 포함이고, 내 자본도, 내 본전도 포함. 을 자산 총합을 자산이라고 그러고, 자산 안에서 또 세분화를 나누면은 부채는 빚, 은행에서 땡긴 거, 누구한테 빌린 거, 이런 것들 빚,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고,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걸려서 갚아야 될 부채, 장기부성 부채지. 자, 그리고 부채를 그랬다는 자본금 시작할 때 얼마의 자본을 시작했냐, 사업을 해나가면서 얼마의 그 순이익이 남아서 그게 자본으로 쌓였냐, 이런 것들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 잉여금이 있는데 이런 걸 다 합쳐서 자본이라고 한다. 비지배 지분은 내가 지배하고 있지 않지만 지분을, 어떤 회사 A라는 회사에 30% 지분을 투자했으면 30% 지분만큼은 내 거잖아. 그런 것들이 비지배 지분. 비지배는 지배하지 않는 지분까지 포함해서 요만큼 빼면은 뭐 된다라는 건데, 하여튼 지배 지분은 내가 지분이 있는 만큼 지분.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은 자본 총계. 자본과 부채를 합치면 자산. 그래서 영업 수익은 매출이란 말이고, 영업 이익은 매출에서 그 원가 빼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에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영업과는 상관없이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 만약에 영업이 뭐 컴퓨터 판매 회사가 그 회사의 매출 그 주 영업이익이라면, 컴퓨터를 팔기 위해서 가게를 내놨을 거고, 맞지? 사람 썼을 거고, 팔기까지 한 며칠간 보관도 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컴퓨터를 얼마에 사왔을 거고, 그래서 팔고 나면 비용이 영업이익이고, 그거 컴퓨터 팔고 벌어진 이익 말고 또 거기서 한 뭐 5년 일하고 10년 일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쌓여서 남는 돈으로, 여유 자금으로 누굴 돈 빌려줄 수도 있고,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땅을 살 수도 있고, 건물을 살 수도 있잖아. 건물을 샀는데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게 뭐다?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영업과 상관없이 그게 기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고 금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금융적인 건 뭐 누굴 빌려준다든지, 무슨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외환 달러를 샀는데 그게 환차손 환차 이익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업과는 상관없지만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영업 이익 말고 그런 수익을 더하고 빼고, 금융 수익을 더하고 빼고, 그리고 세금을 빼면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그렇게 단기 순이익에서 뭐 주식수를 나누면은 뭐가 나온다? 주당 순이익이라고.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한 주당 순이익이 나오잖아. 그게 EPS라고 하는 earning per share. 실적의 per share. 주식수를 나누면은 EPS가 나온다. EPS는 205원이라고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얘들이 별도와 비교했을 때, 별도와 연결은 여기 종이 한 장 차이 나가지고 여기 보면은 연결이 연결 매출 530억인데, 이게 별도를 보니까, 별도 내가 삭제한 것 같은데 별 차이 안 나서 바로 연결해서 할게. 그냥 연결만 할게. 자, 유동자산은 27기 말, 여기서 27기라고 하는 거는
2020년 698억에서 유동자산이 661억으로 감소했어. 30한 7억 정도가. 어떤 게 감소했냐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188억에서 135억으로 한 55억 감소했고, 매출채권은 240억에서 232억으로. 매출채권이 감소한 건 좋지. 왜? 받을 돈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받았다는 소리니까 잘 받고 있다는 거. 공정차익 측정 금융자산이 3억이던 게 13억으로 증가했고, 기타 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없던 거에서 27억 불어났고, 다른 거는 다 비슷하고, 기타 비유동자산도 비슷하고, 기타 유동자산이 62억이던 게 49억으로 좀 감소했네. 연두색 칠한 게 올 증가한 거. 비유동자산은 414억이던 게 509억으로 증가했고, 그 중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88억이던 게 146억으로 증가했고, 무형자산이 92억이던 게 80억으로 감소해서, 무형자산은 영업권, 이렇게, 기술료, 이런, 하여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산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기술료가 빠질 수 있겠고, 이런 거는 영업권이 훼손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뒤에 재무제표 보면 나와 있겠지. 아니면 모르겠으면, IR 담당자한테 이거 무형자산이 왜 빠졌어요? 물어보면 되지. 근데 이거 한 12억 빠져가지고 얘들 전체 자산의 600억 중에 12억이면 10% 차지 안 하잖아. 근데 그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 맞지? 자, 기타 비유동 자산이 48억에서 83억으로 증가했고, 그러고 자산 총계가 1112억에서 1170억으로 자산이 한 8억 정도 증가했다. 58억 정도 증가했다. 부채는 다 감소했네. 부채가 유동부채가 264억이 된 게 234억으로. 이게 안 치려는 건 감소한 거야. 그래서 보통 비유동부채도 69억이 된 게 62억으로 감소했고, 부채가 감소했다는 건 빚이 줄어들었다. 빚이 줄어드는 건 둘 중에 하나지. 갚든지 하나밖에 없네. 갚는 수밖에 없네. 빚이 준다라는 거 맞지? 빚을 갚아야 주는 거지. 그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겠네. 부채가 주는 건 괜찮지, 맞지? 자, 부채 총계가 334억에서 297억이 되었다. 자본이 늘어나는 경우는 몇 가지 안 되는데, 자본이 늘어났다는 거는 처음에 주식회사를 만들 때 자본을 땡겨서 처음에 딱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본이 생기는 경우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본을 생기는 경우, 어떤 거 대표적인 신주 인선급분 사채, BW, RCPS, RPCS, RCPS 영어로가 있는데 그건 기억 안 나고, 이런 식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게 5년간 내가 주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네가 이자만큼 은행 이자마다 더 이자도 주면서 시간이 지나서 한 4년 뒤, 3년 뒤에 우리 회사 주식을 7천원이면 7천원, 6천원이면 6천원 그때에 맞춰서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도 줄게.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주식을 안 사더라도 꼬박꼬박 이자를 받다가 몇 년 뒤에 더 보니까 계약했던 7천원에 살려고 했던 주식이 그 한 4년 뒤에 14,000원이 돼 있다. 그러면 무조건 7,000원이 사겠지. 계약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인데,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은행 이자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신주인수권법 사채. 근데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괜찮다.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회사에서 사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현금이나 이런 걸 돈을 땡기기가 힘들다. 투자를 은행에서 받기가 힘들다. 은행에서 300억, 400억, 1000억 투자 받으면 되지, 맞지? 근데 은행에서 투자한다는 거는 주식을 은행에서는 이자만 받으면 되지. 너들 회사 주식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행에서만 차입금으로만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굉장히 빠방하다라고 보면 된다. 굉장히 빠방하든지 아니면은 성장성이 없든지, 그렇게 미친 듯이 투자를 안 해도 되든지, 그러면은 그냥 하던 대로만 투자하면 되니까. 자, 근데 여기는 자본이 781억이 된 게, 자본금이 76억이 된 게 223억으로 자본금이 증가했어.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건 신주를 발생시켰다라는 거지.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게 주식으로 들어왔다든지, 하여튼 간에 없던 자본이 생겨났던 거야. 없던 자본이 생겨나는 거는 주식을 발행했을 수밖에 없다. 왜? 주식회사니까.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637억에서 504억으로 감소돼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감소됐다는 거는 이걸 써서 무언가를 이렇게 희석시킬 때 주식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감소됐다는 거는 회사가 운영을 못해서 이걸 까먹든지 아니면은 무상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이만큼의 주식을 사가지고 637억 중에 130억치를 사서 그거를 자본금으로 돌리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130억 더하면은 220억 정도 되네, 맞지? 그런 식으로
기타 자본 항목은 이거는 이거 뭐다 그거 해외 자산 해외 지분 이런 것들이 뭐 증가될 때 이건 어떻게 아직까지 내 개념이 안 잡혔어요. 넘어가고 이익 잉여금은 149억이 된 게 마이너스 16억으로 됐어. 여기서 배당금을 주거든. 여기에서 배당금 주는데 이때까지 내가 봤던 회사들 중에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 된 회사는 몇 군데 없었는데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다 한 손가락에. 근데 여는 이익 잉여금이 감소됐거든. 결성금이 쉽게 말해서 여유자금이 감소됐단 말이야. 썼단 말이겠지. 149억. 그럼 뭘 썼는지만 알면 되는데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얘들이 최근에 썼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무상증자가 아니고 이렇게 그 주식 그 주식 소각을 한 240억치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날리냐,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도 날릴 수 있느냐, 요거는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몰라서 어떻게 명확하게 말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요 둘 중에 써서 하여튼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궁금하면은 IR 담당자한테 전화 걸어가 물어보면 된다. 내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나는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본 총계가 778억이 된 게 873억으로 한 100억 정도, 100억 조금 모자란 자본이 증가됐다. 그래서 자본과 부채를 합치니까 1112억이 된 게 1170억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여기서 자본을 알고 유동자산을 알고 비유동자산을 알고 부채를 알면은 유동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를 하면 282% 나와. 유동자산을 한 2배 정도가 있다. 2배 반 정도 이상이 있다. 유보율은 자본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을 나누면은 자본 유보율이 나와. 자본 대비 몇 프로가 있냐. 보통 유동성이 풍부한 회사들은 500%, 5배 이상을 풍부하다고 보는데, 얘들의 자본이 지금 228억보다 한 배 반밖에 없다. 150%밖에 없다. 유보율이 500%에서는 굉장히 조금 낮은 급이지. 뭐 삼성전자는 2만 몇 배가 아니고 2만 프로, 그러니까 240배지. 그러고 뭐 최근에 했던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다 보통 한 50배 뭐 이런 식으로 500%가 아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회사들이 유보율이 너무 높아. 이걸 놔뒀다 뭐하냐고. 주주들한테 돌리든지 아니면 주식 소각을 하든지, 맞지? 자기들이 회사를 돌릴 수 있는 것들만 준비하면 되는데, 이것들이 회사를 주주회사로 생각하지 않고 지회사라고만 생각하니까,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뭐고, 대주주는 그거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대주주지, 오너 입장에서, 맞지? 그런데 이 개념이 그 주주들도 좀 바뀌어야 돼. 이게 그냥 이렇게 되나, 이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회사의 지분을 낼름낼름 팔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일을 하는 회사들을 조금 더 이렇게 봐주고 막 더 우리가 지켜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이런 것 쪽에 대한 법안도 좀 바뀌어야 되고. 아니 유보율이 5,000% 뭐 5,000% 여기는 지금 152%니까는 5,000% 뭐 한 3,000% 이런 회사 보다가 152% 보면은 굉장히 부실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500% 정도를 조금 여유롭다고 보는데, 이게 현금으로 유보율이 152%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사 내에 뭐 땅으로 사 있든지 건물로 사 있든지 차로 사 있든지 뭐 다른데 투자, 회사 내에 녹아돼 있는 유보율, 그런 게 152%고, 부채율을 보니까 34%. 34%의 부채율이 34%인데, 부채를 계산하는 거는 부채 나누기 자본이잖아. 근데 자본이 얼마였노? 자본이 봐봐. 자본이 778억에서 100억이 증가해서 자본이, 부채가 342억이 된 게 297억, 한 40억 증가했는데 자본은 100억 증가했어. 그러면 부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런 것도 감안하더라도 일단 그래도 34%밖에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부채가 344억 나누기 얼마고, 자본 총계가 778억, 778은 42%. 옛날 거로 계산하면, 작년 걸로 계산하면 27기 말 거로 계산하면 42%인데 요게 자본이 증가하면서 34%로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래서 계산서를 들어가서 보면은 계산서는 영업수익 530억, 1분기 매출이, 그중에 영업비용이 459억, 530억 중에 영업비용이 459억. 영업비용은 원가, 판매비와 대손상각비, 연구비,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얘들은 뭐 재고 이런 거 없으니까. 재고 없나? 없네. 영업비용이 459억이 들어가.
판관비가 423억이 들어서 81%를 차지하고 연구비가 한 35억 6.6%를 차지하고 영업이익이 71억 났거든. 72 영업이익이 71억. 71억이 작년 1분기 매출에 비해서 50억 나오던 게 71억 증가했고 누적 292억 매출이 된 게 535억으로 거의 한 2배 가까이 증가했는 거지. 매출도 이 2배 증가했지만 뭐 영업이익은 2배까지는 아니고 한 5, 4, 20, 한 40% 증가했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13% 나왔고 순이익이 82억, 순이익이 82억 나와서 15% 증가. 자, 영업과는 상관없이 영업 외 수익이 2억 들어왔고 영업 외 비용이 1,200만 원, 120만 원 나갔고 이자 수익이 1억 나갔고 또 뭐고 이 금융 비용이 5억 나왔다. 금융 수익이 13억. 금융 수익이 13억. 요번만 13억 들어가는 거 보니까 27개에도 9억 들어왔네. 그러면 비슷하게 한 요 정도 선에서 벌어들인단 말이잖아. 맞지? 금융 수익. 요렇게 금융 수익이 높고 금융 비용이 낮은 이유는 부채율이 낮으니까 은행에서 빌리는 게 적으니까 이자 줄 게 없으니 이렇게 싸게 나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요 또 보면은 자, 그래서 요 EPS가 205원 나오는 거를 계산을 하면은 EPS 205원 이게 1분기 거니까 곱하기 4를 하면 한 800원 나오잖아. 800원 나오면서 9,700원을 나누면은 800원, EPS 250원 4분기까지 하니까 이걸 그대로 치면 평균 800원 곱하기 나누기 9,700원 하면은 PR이 한 12 정도 나오고 ROE는 얘 좀 이상한 게 내가 계산했을 때는 봐봐.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잖아요. 자본이 873억이야. 순이익이 아까 83억 나왔잖아. 82억. 자, 82억 나누기 82억 나누기 873억는 9 곱하기 100%는 9.3% 나오잖아. 9.3%. 근데 이게 1분기 치니까 곱하기 4를 해줘야 되잖아. 49, 36. 그래서 36% 나오는데 네이버 금융 보니까 이게 9% 정도에서 끝이더라고. ROE가 36으로 계산 안 하더라고. 내가 이때까지 계산 나 이래 했는데 헤매 예상해가지고 이상하더라고. 요거는 좀 이게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때까지 이래 계산했는데 그럼 내가 이때까지 했는 게 다 틀린단 말인데 ROE는 분기로 됐으니까 이거를 1년치로 나누면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 맞지? 순위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 82억 곱하기 4 이거 1년치라고 계산하고 맞지? 그럼 48, 32 320억 아이가 맞지? 320억 나누기 874억 자본이 그럼 36 나오잖아. 맞지? 그럼 36이 맞지 싶은데 그래서 요거는 2라고 붙여놨어. 36%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게 36 맞지 싶다. 이게 헷갈린다. 맞지? 그래서 주당 순이익 205원. 자본 변동표는 말 그대로 시작할 때 자본 2020년 1월 1일 날 250억으로 시작했던 게 2억 이익 잉여금이 당기 순이익이 그때 56억 들어오고 쌓고 유상증자를 93억치 주식 발행 초과금을 하고 자본금은 6억치 쌓인다는 거지. 자본이 계속 쌓이고 전환권 행사를 해서 쉽게 말해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전환권 사채를 발행했는데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했는데 얘들이 돈으로 환급받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가져가는 거야. 주식으로 가져갔으니까 얘들은 돈을 못 받는 대신 주식을 발행해줘야 되잖아. 그게 71억치, 그게 4억치를 주식으로 줬다. 쉽게 말해서 얘들이 그게 주식으로 쌓였다. 이만큼 갚아야 될 돈이 쌓였다라는 거지. 자본으로 쌓인 거지. 자, 그런 걸 버리고다가 주식 소각 247억이 기타 자본 항목에서 248억이 들어오고 이익잉여금에서 240, 그렇지. 이익잉여금에서 빠진네. 기타 주식 소각이 아까 전에 이익잉여금이 아까 149억에서 당기 순이익 82억 포함해서 220억 넘어갔는데 248억이 한 방에 빠져버리니까 마이너스 16억이 되는 거죠. 맞지? 지금 이제 나왔다. 이익잉여금에서 마이너스 16억이 된 게 248억이 빠져서 그런 거다. 248억이 어디로 간다? 기타 자본 항목으로 간다. 이게 뭐다? 주식 소각했는 걸로 해서 기타 자본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그리고 전환권 행사하는 게 또 5억치 있고 자본금은 전환권 행사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5억 상승하고 전환권 9천만 원 상승하고 주식 매수 선택 스톡옵션으로 7억이 상승하고 6,800만이 상승하고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니까 총 873억의 자본이 변동됐다. 250억의 자본이 870억으로 그 600억의 자본이 증가해버린 거잖아. 맞지? 보통 회사들은 그냥 이익잉여금으로 그냥 다 증가하는데 여기는 이익잉여금으로 증가하다가 중간에 248억짜리 주식 소각 땡큐 굿 회사지. 굿 GOD D를 못 적노. 어째? 됐다.
연결 현금 흐름표는 현금이 흘러가는 표요. 연결해서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 연결시켜서 그 회사들의 이제 현금이 흘러가는 거, 재고가 많이 있는지,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못 받았는지, 세금 낼 거 있는데 아직 안 냈는지, 이런 것들을 총 보는 건데, 그 중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 말 그대로 아까 전에 개념이 돈 버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돈 버는 행위로 발생되는 현금의 흐름. 그게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있고, 이자 수치, 배당금 이런 게 있는데, 영업에서 창출된 게 한 131억, 당기 순이익 그런 거 있겠지. 그래서 다 합치니까 요런 걸 다 합치니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111억. 작년 1분기는 36억. 36억에 비해서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한 3배 정도 증가했다, 맞지?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쓰는 모든 비용, 투자를 위해서 쓰는 것, 건물 산다, 뭐 기술을 사온다, 사람을 더 쓴다, 기계를 산다, 땅을 산다, 또 뭐 있노?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얘들 게임 회사인데 주식 투자를 한다, 돈을 쓸 수 있겠지. 그런 게 여기에 포함된단 말이야. 자, 어떤 게 돈 쓰는 잠볼까? 단기 금융 상품의 감소는 팔았다는 거야. 처분은 팔았기 때문에 내한테 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온 거는 플러스. 썼던 거 증가는 썼다. 30억치. 뭐 단기 대여금 빌려주는 돈을 30억. 자, 그리고 단기 손익 공정자 측정 금융자산이 증가. 금융자산이 증가했다는 금융의 무언가 뭐 주식을 산다든지 채권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을 10억 썼다. 투자를 했단 말이겠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뭐 주식을 하든지 단기 손익 공정가치가 아직 정확하게 내가 개념이 안 잡혀. 여러 가지 중에 있어요. 채권이나 주식이나 뭐 펀드나 아니면 투자 지분회사나 뭐 이렇게 뭐 사채나 이런 것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뭐 취득한 게 또 58억치야. 이게 58억 투자를 했지만 손해 볼 수도 있겠지. 58억치 일단. 그리고 관계기업에 투자한 게 5억. 또 기타 포괄, 그런 것들은 아니고 기타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28억치. 작년에 비해서는 썼는 게 많아. 투자자산이, 맞지? 그래서 장기 선거금, 미리 준 돈이 선거금, 미리 준 돈, 선거, 선수는 받을 숫자라고 해가 미리 받는 금이고, 선거금은 미리 준 돈이거든. 미리 준 돈, 계약금 쪼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장기 선거금이 35억. 뭐 게임 회사가 장기 선거금이 뭐겠노? 우리 요런 거 프로젝트 만들 테니까 너들 요런 거 우리가 계약금 쪼로 얼마 줄게. 충분히 가능한 거겠지, 맞지? 35억. 요런 걸 더하고 빼고 하니까 투자로 인해서 이 회사는 요번 분기에 168억을 썼다. 이건 좋은 거지, 맞지? 근데 좋은 건데 얘들이 어디에 투자했는가 중요한 거지. 금융자산 증가하는데, 금융자산 취득하는데, 금융자산 증가하는데, 기타 포괄 단기손익, 뭐 유동 단기손익 이런 것들 중에 게임 회사니까 게임 회사에 관한 데 투자하는 거면 땡큐. 그게 아닌 그냥 뭐 다른 아무 부동산에서 주식 산다든지 아니면 땅 사든지 뭐 이런 거 한다는데 쓰면은, 골프장 사는 데서 산다고 쓴다 그러면 에라겠지. 그런 걸로 확인해 보면 된다.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재무는 자본금이 변하든지 아니면은 차입금, 그러니까 차입금이라는 거는 이자를 주면서 빌리는 돈, 보통 은행에서 하는 거,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 빌리든지 갚든지 그런 것들을 적는 것. 뭐 그리고 자본금이 변한다는 거는 뭐 무상증자를 하든지 유상증자를 하든지 뭐 그런 것들, 혹은 주식 소각하든지. 주식 소각은 안 적나? 주식 선택권 스택 옵션이니까 적었고, 신주 발행했다라고 적었고, 전환사채 원금 상환했다 적었고, 리스 부채 상환했다고 적었고, 재무활동은 2억 7천이 플러스 됐다는 거는 쓴 거보다 들어온 게 더 많다. 2억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시작할 때 현금이 188억이 된 게 지금 월말이 아니고 1분기 말에 딱 보니까 135억이 됐어. 보니까 현금이 52억이 감소됐다. 보통 현금이 증가되는 게 좋거든. 현금이 증가됐다는 거는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금 막말로 그렇잖아. 내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 있는 거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1,000원 있는 거하고 뭐 할 수 있노? 천지 차이지,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처음에 시작할 때 집 나올 때는 만 원값 들고 나왔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1,000원이야. 그거하고 집 나올 때 만 원인데 집에 들어갈 때 25,000원이야. 그거하고 천지 차이다 이 말이지. 자, 주석은 입으로.